여기 보시면 세상이 딱 나왔어요. 물론 지금 뱃속에서도 오감을 느낍니다. 엄마 양수의 터치가 아이 촉각을 자극하고요. 양수 맛도 느끼고요. 빛도 쏘면 아이 동공이 확장돼요. 그만큼 뱃속에서도 지금 오감 발달을 하고 있는데 딱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자극을 받을까요, 아이가? 그쵸? 자, 그랬을 때 시각 발달, 청각 발달,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를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시각은 우리 나오면 흑백 모빌 보여주시죠? 네, 색깔을 구별하지는 못해요. 오감 중에 가장 덜 발달해서 나오는 게 시각이에요, 사실. 근데 시각은 사물의 흐릿하고 뚜렷한 정보만 알 수 있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색깔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아이에게 자극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촉각은 가장 적극적인 탐색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면 엄마 젖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입 안에 피부 감각은 굉장히 유난히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0에서 24개월까지를 구강기라고 하거든요. 구강기 다음에 항문기로 들어가는데 구강기까지는 많이 입에서 탐색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양한 맛. 네, 이렇게 5개. 이 촉각은 그러니까 구강기를 통해서 이게 네모난지 동그란지도 입으로 느껴야 되고요. 혀로. 혀가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민지 네모인지 딱딱한지 말랑한지 이것도 다 구강기로. 근데 우리 예전에 보시면 할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에만 넣으면 어때요? 손을 딱 치고 똑 딴다, 똑 딴다. 이래서 구강까지는 24개월까지예요. 이거를 제재를 해요. 근데 구강기를 충분하게 탐색을 하지 못하면 고착이 되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서 입으로 할 수 있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과욕, 과식, 또 흡연. 이런 부분들이 구강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강기가 딱 24개월까지가 아니라 더 오래 가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더 빨리 구강기 23 맞아. 2에서 3살. 근데 제 경험은 물론 다 똑같진 않거든요. 모든 육아서대로 크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저희 큰아이가 구강기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5살까지 갔어요. 어. 어떤 정도였냐면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해서 벽지를 다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 벽지를 보통 우리 이렇게 손으로 쭉 훑잖아요. 우와, 달라졌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근데 그 아이는 혀로 쭉 하고 이렇게 핥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우리 아이가 충분히 탐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좀 두시면 자세하게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7살까지요. 아, 7살까지 그랬던 기억이 나시는구나. 학문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가 이제 도돌이 됐고, 새돌이 됐으니까, 너 이제 기저귀 벗어야 돼. 팬티 벗기고, 기저귀 벗기고. 그래서 이 학문기가 충분히 내가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떼면, 네, 그쪽 부분에도 고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각은 애들은 선천적으로 단맛을 좋아해요. 근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쓴맛, 단맛. 그래서 이유식 할 때 과일도 같이 먹으면서 다양하게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각은 마지막으로 후각은 딱 3일만 지나도요. 은희 하고 태어나서 3일만 지나도 엄마 젖 냄새와 아기 젖,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아, 구강기가 오래 가는데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했어요. 애정 결핍보다는 예를 들어 애정 결핍이라는 정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정서는 엄마랑 아이가 신뢰가 밀착이 안 됐다는 거죠. 결핍이라는 건 그러니까 애정 그러니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안정 애착은 엄마가 아이랑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0에서 24개월은 말을 하는 나이가 아니죠. 뭐라고 신호를 하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또 졸리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또 내가 지금 울어요. 옹알이도 하고 또 내가 응가를 했는데 밑에가 너무
축축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근데 엄마와 안정 애착이 된 아이와 엄마는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우는지 바로 알거든요. 아, 쟤 배고프구나. 빨리 우는 시간에 빨리 젖병을 찾거나 모유 수유를 해주죠. 그리고 밑에가 축축하고 안 좋아 그럼 빨리 기저귀 갈던지 아이를 씻깁니다. 근데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뀌거나 아이가 울 때 그때 내가 소통해주지 않으면 배고픈데 계속 재우기만 하고요. 나는 지금 졸려 죽겠는데 계속 먹기만 하고 그랬을 때 아이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강기와 애정 결핍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결핍이 왔을 때도 이제 자꾸 구강기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핍이랑은 조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배고파도 졸려도 불편해도 울어요. 그죠? 근데 그걸 엄마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서 일을 해야 돼서 뭐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아니면 뭐 이제 그 아이 봐주시는 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엄마가 일을 해서 그 결핍이 아니라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뀌면 그래요. 아우 자기 쟤 배고파서 우는 거잖아. 근데 아빠는 그걸 다 잘 이제 인식을 못하면 다르게 소통을 하죠. 그래서 만 6개월까지 눈 마주쳐 주지 않고 아이가 말할 때 소통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후천성 자폐아가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신호를 보내는데 안 오는 거죠. 네. 신호를 보냈는데 안 오면 누구한테 보내요? 이제 더 이상 남한테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나에게 보내요. 그러면 나와 소통을 하는 게 갇혀 있는 게 자폐죠. 그래서 요즘은 후천적인 자폐 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현실이에요. 보면 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케어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죠. 자, 여기 보시면 맞아요. 두뇌 발달 중요해요. 그리고 시기도 중요해. 그리고 오감을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이 구조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복직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만났을 때 아이에게 충분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네. 신체적으로 많이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24시간 아이랑 붙어 있는데 그만큼 질 좋은 자극을 해주지 않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3층으로 됐는데 이 집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1층에 뇌가 먼저 발달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우리 애한테 학습적인 어떤 언어 발달해야 돼. 얘 말 빨리 해야 되니까 또 수세기 해야 돼. 라고 지의 뇌를 계속 건드려도 얘는 바로 지의 뇌가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뇌. 어떻게 해요? 많이 보살펴 주시면 됩니다. 딸꾹질 할 때 물 먹여 주시고 또 우유 먹고 트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땀 흘리고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는 뇌 발달을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엄마와 아빠와 또 주 양육자 분들과의 애착 형성이죠. 뭐가 발달해야 돼요? 정서. 그래서 보통 저 시기가 되면 저도 큰아이랑 둘째 아이 15개월 정도에 다 보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제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는 것보다 가서 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내고 일을 했는데 정서가 부족한 아이들, 불안정 애착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근데 엄마를 만나도 울어요. 왜냐면 얘는 불안정 애착이라 엄마랑 끈끈한 끈이 딱 밀착이 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가면은 이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밥이 넘어가고 책이 읽혀주고 선생님 얘기가 들어올까요? 애착이 불안하면 정서가 불안하면 반드시 지혜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 발달을 끈끈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엄마와 밀착이 딱 됐으니까, 친구도 한번 만나볼까? 선생님하고도 한번 친해져 볼까? 동네 친구도 생기고 어린이집 친구도 생겨서 엄마가 저기 있어 라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여기서도 잘 놀아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있어도 울고 떨어져도 울고 만나도 우는 불안정 애착 아이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스킨십 해주시고 오감 자극 해주셔야 돼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복직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은 언제 보내는 시기가 적당할까요?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엄마마다 또 가정의 어떤 아빠의 엄마의 교육관이나 가치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5살까지, 4살까지도 안 보내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려서 뭐 돌 전에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좋긴 하겠죠. 내가 아이가 집에서 그러니까 걸음마를 만약에 못하는데 걸을 수 없는데 어린이집에 있으면 그 아이가 행동 반경이 넓어졌을 때 다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뭔가를 표현하는 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과정이 달랐어요. 어린이집은 돌봄 케어였고 유치원은 학습이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던 유치원이던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상관없이 누리과정이라는 걸 잡고 가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에 맞춰서 집에서 학습이나 책을 같이 해주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층의 생명의 뇌, 정서의 뇌, 지혜 뇌 이렇게 3층 발달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처음 임신했을 때 정말 소중한 내 아이, 첫 아이 딱 품에 안았을 때 진짜 내가 중요해서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 일을 하고 왔을 때 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방치하거나 함께 있어도 대화하지 않는 게 나쁜 거죠. 그죠? 함께 있어도 안 한다는 게 더 방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있는 시간에 더 질 좋은 네, 육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